여자들에 의한 여자들을 위한 우먼 포커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수입니다. 저희 우먼 포커스는 여성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게스트분과 함께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저희 우먼 포커스가 1화부터 4화까지 좀 피부가, 외모가 예뻐지는 방송을 했다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뇌가 예뻐지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죠. 이름하여 나를 위한 시간 1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1탄을 함께 해주신 박민정 아나운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정입니다. 우선 우먼 포커스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던 프로였는데요. 직접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편이 뇌가 예뻐지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제 뇌가 섹시한 여자분들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소위 뇌생녀라고 말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저와 박민정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우먼 포커스 시청자분들까지도 다 뇌생녀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1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중교통을 참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도 이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앞모습을 좀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방금 질문을 듣고 나니까요. 저도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서 앞 사람의 앞모습,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을 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정수리 부분만 사실 보기가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핸드폰을 이렇게 다들 하시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정수리 쪽을 더 많이 보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 1탄은요. 책 읽어주는 여자 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맞는 또 음악도 소개해드리면서 나를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네, 평소에 박민정 아나운서는 책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아까 박세미 아나운서께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지하철에서 책을 보고 있는 한 명이 어쩌면 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책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카페에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을 자주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여자 박민정입니다. 책 읽어주는 네. 여자 박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이거든요. 저는 어제 12월 1일이 돼서 사실 좀 심쿵했어요. 좀 놀랐어요. 이제 맞아요. 벌써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연말 연시에 또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연인들과 함께 같이 읽을 만한 책, 따뜻한 감성인 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연인들과 함께 읽을 만한 책이라고 하면 또 이 책을 정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인데 오랜만에 제가 새벽 감성, 말랑말랑한 그런 감성으로 유용하다는 시간. 네. 그런 감성으로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네. 제목은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이고요. 이도우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라디오 작가와 라디오 PD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라디오 PD인 건 PD는 시집을 낸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편을 하면서 공진솔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가가 처음엔 경계를 하게 돼요. PD가 시인이라고 하니까 왜 경계를 하죠? 자신의 글이 흠집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네. 사랑 이야기네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좋아하는 구절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 있나요? 네, 제가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구절은요. 넌 늘 춘향 같은 마음,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이런 구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사랑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내 정원으로 들어왔네. 정원으로 들어왔네. 허락하지 않아도. 전자보다 좀 후자가 정원으로 돌아왔다는 거 보면 그 후자 쪽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맞나요? 네, 사실 이 두 가지 구절이요. 이건 PD가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쓴 시집의 겉표지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집을 타인에게 전달해주면서 적은 글인데 첫 번째 글은 이루어지지 못한 옛사랑에게. 옛사랑에 네. 대한 감정을 쓴 네.
시고 두 번째 글은 옆에 있는 진솔에게 주는 시집에 적혀 있는 글이니까요. 이 두 글의 차이를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을 따로 이렇게 적어놓고 많이 읽고 그러신 편이에요? 네, 보통 이제 형광펜 많이 쳐놓으시거나 책을 맞아요.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죠? 정말 책은 깨끗하게 새 책처럼 깨끗하게 새 책처럼 네, 새 책처럼 보고 제가 그 대신 마음에 드는 구절들은 전부 노트에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췌해온 구절들도 모두 저의 그 노트에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나중에 그 노트를 하나의 책으로 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말 제 꿈이에요. 책을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나중에 내는 게. 박민정 작가에서 네. 제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해서 또 어울리는 또 음악도 많을 텐데 한번 소개해 주실 만한 또 팝송 노래도 따로 있나요? 제가 두 가지의 팝송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두 곡 다 에드 시런의 곡이에요. 사랑 노래인데요. 첫 번째 노래는 Where We Land라는 곡과 또 두 번째 곡은 So Far라는 곡인데요. 두 곡 다 사랑 노래인데 이제 Where We Land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의 그 풋풋한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노래예요. 이 가사를 보면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걸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그냥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한번 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는 노래고요. 네. 또 두 번째 소파라는 노래의 경우에는 좀 이제 사랑이 깊어졌어요. 연인이. 그래서 이 연인에게 너무 밖이 추우니까 우리 나가지 말고 안에 있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어. 소파에 누워서 우리는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이 에드 시런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네. 웨어리랜드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to feel those butterflies when I'm next to you. Tell me your secrets. 이 노래 들으면 이 시작한 연인들의 그 풋풋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마음 따뜻해지는 멜로디도 정말 따뜻하죠. 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 Do I love you, Do I hate you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걸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듣기만 해도 되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맞아요. 그런 구절이에요. 마치 맞습니다. 사랑을 해보고 싶은 또 그런 감성의 노래인데 소파 같은 경우는 이 소파에 또 앉아서 그 편할 때도 연인과 함께 얘기해볼 수 있는 좀 어딜 가도 좋을 것 같잖아요. 가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쪼르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우리 안에 있자. 너무 귀여운데 소파에 방금 앉아 있자. 네, 연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에드 시런의 노래를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줄 만한 책을 또 우리 박민정 아나운서께서 가지고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사연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는 사연을 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희 우먼 포커스의 정말 열혈 시청자시거든요. 애청자세요, 정말. 네. 사실 제 지인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이 우먼 포커스를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다음 주제는 또 뭐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진짜 제 측근 중에 한 명인데 그 측근이 최근에 다음 하는 주제가 뭔지 또 저기 물어봤어요. 네. 제가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바로 대뜸 나한테 그런 책 소개해줄 만한 거 없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익명으로 부탁하셨어요. 토끼를 참 좋아하시나봐요. 마이레비님. 마이레비님. 마이레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아나운서님. 우먼 포커스에서 매번 다른 주제로 늘 많은 정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을 위한 방송 기대할게요. 저는 사실 올 가을에 큰 수술을 마치고 마지막 치료가 남아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치료를 앞두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책 한 권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큰 수술을 좀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먼 포커스를 보면서 위로도 되고 힘을 좀 얻어가서 저도 참 뿌듯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리비님이 마지막 치료 잘 받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 좋을까요? 저는 이 마이레비님께
제가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저에게 참 해답을 주었던 그런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이고요. 임경선 작가가 쓴 에세이입니다. 좋아하는 구절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나는 20대에 35살 이후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다. 35살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 줄로만 알았다. 웬걸 그 후에도 길고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가 변해간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일에 대한 좋은 태도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인생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태도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이 좀 갈팡질팡할 때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큰 수술을 하시고 하셨다고 이제 마지막 치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으셨을 텐데 제가 네. 이 변화에 대한 또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변화라는 개념은 전혀 새롭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이런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천 환경에서 뭔가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네, 하시죠. 근데 변화라고 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어떻게 보면 또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또 음.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또 그걸 읽어드리자면 변화가 생기면 사람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신이 그간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좋은 것들을 소중히 살려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을 새로운 환경에 풀어놓아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들인지가 새삼스레 보인다. 이런 구절이에요. 설명을 아주 뒤편에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레비님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지만 사실은 이게 큰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마이레비님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더 큰 기준점을 그쵸?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때만큼 사실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이때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음. 노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또 노래도 추천해드리려고. 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노래 어떤 곡이 좋을까요? 이번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문문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두 곡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어요. 네, 비행운이라는 곡과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비행운이라는 곡에서 문문 가수의 목소리와 그 멜로디가 정말 좋아서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가사가 조금 우울할 수 있어요. 비행운이라는 게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좀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개해드린 아침이라는 곡을 들으면요. 굉장히 또 밝고 아침에 우리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라서 이 아침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또 아침을 밝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운 좀 들으면서 또 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비행운을 잠깐 들려드리면 비행운이 이 앞에 전주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가사를 생각하면 사실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전주가 굉장히 좋죠. 하나 둘 하고 시작하는데 맞아.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호흡하게 되고. 네. 근데 문문이 인디밴드에서도 유명한 인디 네. 음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이라도 노래를 들으면서 병원에서 있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상쾌하게 딱 아침을 아침을 딱 밝게. 시작하자. 밝게 시작하자. 힘차게 시작할 수 힘차게 있을 것 시작하셨으면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마이리님이 우울한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저한테 좀 약간 우울하다고 좋은 책 없냐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있는 천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요. 앞으로 마이레비님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아주 큰 보물처럼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이라고 마이레비님,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 마이레비님께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이레비님 힘내시면서 화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017년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마음 싱숭생숭하실 텐데 저도
2018년을 맞이하는 이 기분이 달갑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가 좀 든다는 게 이제 좀 딱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들도 어리다고 하겠지만 저한테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장은 좋겠어요. 저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괜히 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쵸. 이제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점점 연말이 싫어지는 맞아요. 나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 우리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사회에 막 발디드신 분들은 2017년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차고 힘내면서 2018년을 화이팅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릴 만한 좋은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마무리하고. 2018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요.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제목은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입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네, 마치 저희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쵸. 청춘. 네. 청춘이라는 딱 단어만 들어도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이 책은요, 김현수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김현수 작가의 청춘에 울림을 줬던 시들을 엮어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본인이 그 시에 얽힌 일화들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영혼의 그늘을 들이운다. 이 구절이 이제 책의 서문에도 적혀 있는 문구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과 20대 초반을 지나오면서 그 시절에 느꼈던 것들이 제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던가 인생을 대하는 방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제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춘들한테 하는 말은 항상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한시로 또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책에 김현수 작가에게 울림을 준 시들을 소개해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 시들이 대부분 한시예요. 오, 한자 공부도 되겠어요. 네. 그걸 잘 읽다 보면 또 한자 공부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책인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네. 저는 이 청춘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준다 하면은 가장 유명한 책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저는 그게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도요. 힘을 내줘야 되는데 물론 아프니까 청춘이고 이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본다고 하지만 맞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어떤 책이 좀 와닿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 책에 딱 문구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때만큼 내가 이 책이 나의 마음을 신경을 대변해주는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딱 그런 제가 지금 처한 네. 상황, 이 상황을 잘 설명해줬을 때, 또 마음을 어루만져줬을 때, 그때 참 그런 책들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또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또 힐링할 수 있으면 맞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우리 청춘들한테 바치는 노래입니다. 바로 우리 박민정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네. 들었어요. 이 노래는 제목을 소개하지 않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일단 들어보시면 What if we run away? 전주 들으면 좀 감이 오시나요? What if we left the 제가 하이라이트 노래 딱 들려드릴게요. body safe and sound? 하나, 둘, 아시겠죠? Sta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제목이 뭐죠? 네, 유스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내 청춘은 내 거야. 내 청춘은 내 거야. 내 인생. 너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뉴스란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요. 네, 맞아요. 길거리 지나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노래인데 이 뉴스라는 이 가사를 좀 되뇌이면서 들으면 네.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춘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노래를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이 청춘에 울림을 줬던 그런 책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도 추천해드릴 만한 팝송이 있다면서요. 네, 저 또 한 가지는요. 네. 코다라인의 원데이라는 곡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데이라는 곡은 네.
이 어떤 제- 가사로 다여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네. Life passes by you by don't be wasting your time on your own.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은 너를 지나가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가사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치고 사회 초년생들의 지친 이런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마치 사실 내 인생을 사는 건데 가끔 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나 이럴 때가 맞아요. 사실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슬럼프가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다독여주고 나는 잘 가고 있어 토닥여주는 것도 어떨까요?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책에서 다른 구절을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소개해주세요.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거죠?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1986년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이 극에 달했던 시절 바리케이트 안쪽에 쓰여진 여러 낙서 중에 10 Days of Happiness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열흘 동안의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학을 하는 이유로도 살아가거나 사랑하는 이유로도 여러분들도 열흘 동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또 이제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이 사회초년생의 이것들을 잘 겪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흘 동안의 행복. 사실 열흘 동안의 행복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저는 몇 그쵸. 달 전에 열흘 동안의 행복을 느꼈었어요. 어디서 느끼셨어요? 열흘 동안 가족 여행을 하면서 우리 가족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한편으로 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생기기도 했지만 결말은 되게 행복했거든요. 열흘 동안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또 240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열흘 동안이 작은 시간이네요.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10일 동안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신다면 내 인생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좋은 구절이.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대는 오래전부터 내게 비밀이었다. 내가 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도 비밀이 되니까. 우리는 모두 멀리서 흔들리는 불빛이 되니까 그리하여 밤의 몸과 밤의 살갗과 밤의 온기를 나는 사랑한다. 밤에 그대는 어둠 속으로 비밀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의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봤어요. 이 글을 새벽에 책을 읽으면서 새벽에 주로 책을 많이 읽어요. 새벽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네, 새벽 감상을 참 좋아하는데 이 비밀이었다는 말과 밤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것이라는 말이 밤이니까 비밀이 생길 수 있고 또 나의 비밀을 짝사랑은 말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면서도 공감이 갔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네. 굉장히 혼자서 되게 전전긍긍하시고 그러셨나요? 그랬죠.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글을 생각하며 그럼 그 짝사랑은 이제 끝이 난 건가요? 끝이 났습니다. 안 좋은 결말로. 고백도 못 해보시고 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픈 사연을 네, 여쭤봤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짝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이 구절이 좀 많이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의 전문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김현수 작가의 청춘을 꼭 읽어보면서 네. 우리 그때 박미정 아나운서께서 느끼셨던 짝사랑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춘들한테도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이레비님한테도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마이레비님처럼 어려운 상황 지금 내가 변화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좋은 책과 음악을 소개해주셨다면 봐주셨다면 좋았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먼 포커스를 통해서 오늘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저 너무 따뜻했고요. 저에게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너뷰티를 혹시 알고 계세요? 내면이 아름답다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네. 우리 이너뷰티가 속부터 건강해서 아름다움을 또 내면부터 채워나가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너뷰티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책도 읽고 나에 대한 시간도 가지면서 영화도 보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이너뷰티가 또 아닐까 싶더라고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속부터 또 건강하게 해서 이 내면을 차곡차곡 쌓아서 겉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행복함은 이 얼굴에서부터 탁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우먼포커스 시청자분들이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요, 핸드폰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가끔 책도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나 저는 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하철에서 책 읽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 한 편 딱 읽으면 지하철 한 정거장 2분 안에 한 편을 너무 읽으실 좋죠. 수가 있거든요. 네. 한 가지 제가 구절을 좋은 걸 이렇게. 저는 박민정 아나운서처럼 책을 깨끗하게 보는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밑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이렇게 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인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디를 감명 깊게 읽었는지 딱 색이 표시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접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씨 혹시 아시나요? 너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사랑한다는 것, 안도현.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이 구절이 너무 다 와닿더라고요. 네, 와닿네요. 정말 와닿으신 거 맞으시죠? 오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서 제가 오늘 박민정 아나운서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사회초년생들한테도 정말 좋을 책이고요. 그리고 누구 할 거 없이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2018년이 딱 되면 다들 다이어리도 쓰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1년을 보낼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네. 그럴 때 버킷리스트가 항상 껴있을 텐데 김수영 작가가 쓴 멈추지 마, 나는 꿈부터 써봐,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버킷리스트를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루신 김수영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을 오늘 우리 박민정 아나운서께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네요. 이 책도 새벽 감성으로 새벽 감성으로 읽어보도록 읽으시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건데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지금 기쁨을 표현이 안 되나요? 네, 기쁨이 좀 와닿지 않는데 좀 이렇게 확 소리 좀 지르고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먼포커스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주제들로 이뤄진 방송이어서 더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다시 읽어보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들도 다시 들어보면서 참 설레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그리고 노래들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 것들로만 엄선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하는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꼭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책을 정말 좋아하시고 인디 음악도 좋아하시고 팝송도 정말 좋아하신다고 제가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지금 소개해주지 못한 팝송 책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소개 못하고 가면은 좀 아쉬운데 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럼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혼내의 요즘 유명한 노래 말고 숨겨진 명곡 I Can Give You Heaven이라는 노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랑 노래예요. 너에게 천국을 줄게 이런 노래입니다. 박민주 아나운서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저에게 추천해주신 음악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연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너 하고 싶어서 자꾸 이런 노래와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 연애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12월 가기 전에 꼭 연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먼포커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6화에도 내가 예뻐지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먼포커스 시그널 아시죠? 네. 네, 소개하면서 이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에 의한 여자들을 위한 우먼포커스 다음 시간에 더 예뻐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